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과 강남 아파트가 불장이라고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서울 40%가 하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남 아파트도 3억 금매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신고가와 금매가 혼돈이 되는 이른바 부동산 정체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마지막 폭탄 돌리기 현장 가볼까요? 자, 강남 아파트 3억 급금매. 자, 정말 3억씩 급금매가 나오고 있고 서울 아파트 40%가 하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폭탄에서 절벽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네요. 일단 한번 자료를 볼까요? 신고가 찍고 2억 뚝! 그러니까 신고가 찍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막 불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뭐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 38%가 하락거래한다고 제목에 찍혀 있잖아요. 즉 신고가 찍는 것보다 하락이 더 많다 이거예요. 거래량이 워낙 없어서 그래요. 서울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을 봤더니 2월, 3월, 4월, 5월, 6월 쭉 거의 40%까지 갔다가 쭉 뚫었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40% 수준 정도 됩니다. 강남 아파트가 한 달 새 3억 뚝! 집값 폭락 신호탄인가? 특히 용산은 53.3%, 강남은 43.3%, 오히려 서울 평균치보다 더 급매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데요. 뭐 매물만 20억에 거래가 되는데 매물이 30억에 있으면 뭐합니까? 팔리질 않은데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자 하락 거래들 이렇게 쭉 요일 월별로 나왔죠. 근데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다시 또. 자, 이번에 부동산 잘못된 제도는 좀 고쳐야 하겠죠. 자, 지금 정부나 또는 국회의원들 뭐 하고 계십니까? 자빠서 잡니까? 부동산 쪽으로? 자, 기득권층과 일반 서민, 지금 정부나 국회도 기득권층이다 보니까 잘 보세요. 기득권층 스스로 세금을 강화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자기 살 갉아먹는 짓을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이 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값 하락장에는 본인 스스로도 절제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지금 국회나 정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자, 두 번째, 다주택자가 있고 무주택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무주택자 편에 서야죠. 다주택자 봐주기 부동산책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다주택자 매물을 토해내게끔 유도해야 하는데 매물 안 나오잖아요. 왜? 세금이 별로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 세게 때려보세요. 왜 안 나옵니까? 이거 사재기예요, 사재기. 집을 사재기 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다주택자. 이거 왜 봐주게 합니까? 그냥 누진세 때려버려야죠. 자, 그 다음에 갭투자와 서민대출이 있는데 대출도 지금 은근슬쩍 많이 해줘요. 그런데 갭투자는 아예 그냥 전세 끼고 투자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이러면서 무슨 부동산을 잡는다고. 저는 홍남기 부총리 이런 사람들 그냥 옷 벗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집값 잡지도 못하면서 경고만 때리고 있잖아요. 새로운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죠. 갭투자 규제도 없고 대출 규제만 잔뜩. 상승장에 좀 갭투자 제한해야죠. 이익을 환수하든지 갭투자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값도 떨어뜨려야죠. 갭투자 좀 제한시키면 집값 떨어져요. 누진세율이 있고 일반과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임대주택 사업자 세 채나 100채나 지금 세금이 동일해요. 일일이야 니나노 만보입니다. 몇백억씩 번 사람들 많아요. 임대주택 사업자 돼갖고 세금도 안 내고 그 대출도 왕창 껴가지고 한 건데 이걸 말소까지 기간까지 다 채워줘요. 왜? 표 뺏길까봐 이 사람들은 안 건드는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자들 모임이 있으니까. 어느 세월에 집을 잡겠어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주택수 합산 금액 누진세 때리세요. 10채나 100채나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제 집값 안정시킬 공급방안. 제가 오늘은 뭐 정부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집값 안정시킬 공급방안 8가지나 있습니다. 자, 공급방안은
분양만 하는 게 공급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분양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측면이잖아요. 지금 무주택자들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집값을 떨어뜨리라 이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지금 당장 떨어뜨리지 않으면 너무 지금 많이 올라서 거품이 좀 심하고 금융 불균형이 생기고. 보세요.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자 말소 빨리 서둘러 가지고 말소까지 왜 기다립니까? 얼마 안에 팔지 않으면 세금 때리겠다고 해야죠. 매물 유도하는 거죠. 이거 매물 유도. 근데 지금은 매물을 유도 못하고 있어요. 말소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야. 그것도 말소 뒤 6개월도 봐주는 거고. 자, 두 번째. 다주택자 누진세율 매물 유도. 그렇죠. 다주택자 누진세 보유세 누진세 때려보세요. 누가 보유합니까? 막 매물 토해내기 바쁘죠. 근데 봐주고 있잖아요. 왜 봐줍니까?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 폐지. 지금 폐지 안 해만 하더니 또 그냥 스물스물 없어졌어요. 법 통과도 안 됐어요. 아니 임대주택 사업자 폐지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자꾸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자, 서울 그린벨트 공급 확대하세요. 자, 저도 그린벨트 막 무작위로 없애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울도 일정 부분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이 기대감을 줘야 집값이 내려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공급 확대 이거 너무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규제는 풀면 안 돼요. 아무리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그렇지만 웬만한 것들 좀 계속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신도시 빨리 조기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갭투자. 이 갭투자요, 증여로 갭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담부 증여. 이걸 제한시켜버리면 매물이 또 확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외지인들, 왜 이 사람들 국회 통과도 안 합니까? 아직도 안 했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중국인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집 싹쓸이 할까봐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대학교도 중국인들 싹쓸이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중국 되는 거 아닌지 몰라 우리나라요. 이거 진짜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1%도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관대해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또 외국인, 외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투자하는 거,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투자하는 거. 이거 어느 정도 제한을 둬가지고 매물 확보를 해야죠. 이런 매물을 다 뺏기면 매물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뛰지. 자, 공급 방안입니다. 공급 방안 많죠. 매물 유도, 매물 확대, 공급 확대입니다. 자, 지속적인 폭락론자 다 망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제목을 폭락으로 잡으니까 맨날 폭락해서 나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 그러시는데, 제가 방송 과거에 쭉 보세요. 꾸준히 제기해왔어요. 폭락론자가 정부를 욕하겠어요? 2년 전부터 집값 안 잡으니까 문재인 정부, 그때 2년 전부터예요. 이거 할 때부터 계속 제시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김현미 때도. 여기 보면 지속적인 폭등론자. 서울 집값이 8년째 2배 이상 오르는 곳들이 많은데, 공급 부족이라면서 세금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사라고 부추겨요. 오늘이 제일 싸다고. 2년 내내 뛰면 모르지만 1년 올라갔다가 폭락을 해버리면, 만약에 비싼 거 사가지고 폭락을 해버리면 이거 나중에요, 지금 예를 들어 10억짜리 사가지고 12억 됐다가 이거 다음에 6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 다음에 2021년까지 8년간 상승했으니까 이제는 좀 상승 기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 25년까지 뛰네, 26년까지 뛰네, 물론 뭐 장기간 언제까지 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0몇 년도 뛴다는 건데 이체도 잘 맞지 않잖아요. 계속 매수만 권합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해라, 이건 다른 거예요. 세금이 있는데, 세금이.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자, 가격이 폭등하여 내려가면 장기간 손실폭이 아주 심한데, 이 사이클을 경험 못한 젊은 전문가들이 자꾸 매수. 본인들이 예지력이 있어갖고 집값이 뛴 줄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뛰었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집값을 안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예지력입니까? 운이 따른 거지. 자, 지속적인 폭락론자도 문제가 있어요. 서울 집값은 앞으로 인구 절벽과 과도한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락한 다음에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앞으로 하락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유튜브 듣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집 못 잡게 해요. 끝까지. 무주택만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난해진다고요. 그러면 폭등 후에는 폭락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당장 폭락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앞으로도 폭락만 할 것으로 계속 주장. 지금 사야 할 것들도 한 20, 30% 돼요. 싼 것들 중심으로. 7, 80%는 사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죠. 부동산이 폭락을 해도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하지 말라고 계속 폭락한 그 바닥장에서도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무주택자들 피해보겠죠. 아무튼 지속적 폭등론, 폭락론 둘 다 망친다. 자, 여러분들 서울과 경기도 뭐 어디가 많이 떨어질까요? 자, 가르쳐 줄게요. 5분위까지 나눠봤어요. 강남, 서초, 송파. 이제 잘 사는 곳이 왼쪽입니다. 이게 1분위.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 다음에 용산, 성동, 양천, 광진. 이게 2분입니다. 강서, 동작, 마포, 영등포, 중구, 동대문. 여기가 3분입니다. 세 번째 잘 사는 그룹이죠. 네 번째 노원, 중구, 서대문, 성북, 은평, 종로가 4그룹입니다. 관악, 구로, 금천, 도봉, 강북, 중랑이 5그룹입니다. 자, 경기도도 그래요. 과천, 광교, 판교, 분당, 위례가 1그룹, 성남, 평촌, 안양, 가멜, 미사. 주로 이제 2기 신도시들. 그 다음에 이게 2그룹. 용인, 광명, 구리, 송도, 동탄 이게 3그룹. 수원, 의왕, 하남, 다산, 삼보 이런 데가 4그룹. 부천, 고양, 김포, 중동, 검단 등 기타 지역이 5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폭락하라는 거예요. 폭락을. 이쪽은 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에 따라서 비싼 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다음 상승자까지 놓고 본다면, 이제 떨어지는 것만 본다면 여기 잡으면 안 돼. 10년 내다 본다면 1, 2, 3, 4순으로 또 좋아요. 재밌는 게. 자, 이제 서울과 경기도 역사상 거래가 최저네요. 쭉쭉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매매가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4,000건으로 몇만 건 이렇게 보통 10,000건에서 이렇게 놀았던 것들이 지금 1,000단위야. 끔찍하죠? 이게 전월세도 이렇게 거래량이 적어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도 이 빨간색. 경기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확 떨어졌어요. 5,000건으로. 특히 21년 들어와가지고. 전월세도 확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1, 2, 3기 신도시 분양 이후에 입주 시점. 이번에도 이 징크스는 또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이냐. 91년에 1기 신도시 발표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발표했죠. 그 80년대. 그다음 91년에, 2년에 이때 입주 많이 했어요. 입주 전후 시점에서 집값이 폭락을 합니다. 실제로 폭락 주잖아요. 이렇게 쭉쭉. 자,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발표는 이때 됐고, 대략 한 이제 입주 시점이 2007년부터 2010 몇 년 동안 이게 1차예요. 1차. 2차는 또 이때 있어요. 2차에. 자, 쭉 떨어져 버렸죠. 특히 이때 분양한 곳들이 동탄, 원, 송도, 용인의 상당 부분, 뭐 택지지구들 많았어요. 대폭락했잖아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했던 게 이제 미사, 뭐 유래, 뭐 이 앞에 참 별내하고 삼성도 폭락했죠. 자, 송도 이런 것들. 얘들은 운이 좋았어요. 상승장이다 보니까 미분양의 무덤 소리 듣더니 결국은 폭등했죠. 근데 3기 신도시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때 계획을 발표했고, 대략 한 이제 올해부터 지금 분양하고 있잖아요. 2021년. 그러면 21, 22년에는 좀 이제 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입주가 다가오는 시점부터 폭락합니다. 이게 딱 23년부터 26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량이에요. 또 지금 이때하고 너무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운도 아니에요. 물량은 제일 많아요. 3기가. 자, 그 다음에 30대 영끌 서울 아파트 갭 투자 역대 최대다. 19년. 그 다음에 21년 5월달 보면 진짜 이때 30% 했던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42%. 지금 어떻게 된 게 집값이 꼭지로 치달을수록 30대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갭 투자도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서울 아파트 갭 투자 비중. 어떻게 50%를 초과합니까? 여러분들, 집을 매수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전세 끼고 투자한다. 이거는 투기예요, 투기.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전세 살았다가 이제 결국은 실거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니 이거를 방치하면서 뭔 집값을 잡겠다고. 자, 이제 신규 차주 연령대별 비중. 특히 30대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돼. 아니 2019년 20년에도 30대 많이 했어요. 그때는 영끌에서도 먹혔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2020년부터 뛴 곳이 많아서 영끌에서도 땀을 먹었어요. 물론 아직 비과세가 안 됐죠. 근데 비과세 잘하면 될 것 같아요. 20년에 잡은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지금은 달라요. 이제 21년은 많이 오른 상태고 23년까지 뛰어줘야 하는데 비과세 안 돼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7년, 18년, 19년, 20년 30대 이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신규 이제 대출 비중이 늘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기준금리는 여기에요. 바닥이야. 그런데 집값 보세요. 녹색 보세요. 치고 가는 거. 이게 서울이고 이거 전국.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집값이 더 뛴 거야. 특히 코로나가 이 집값 뛴 거에 한몫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미국, 영국, 일본 쭉 있는데 얘들 100 언저리입니다. 우리나라 112.7로 당당히 1위죠. 그 다음에 코로나 극복 가계부채로 1765조 뭐 말이냐, 코로나 이후에 집값 뛴 걸 봤더니 자, 미국, 스페인 13%부터 1%밖에 안 뛰는데 우리나라 22.6%로 뛰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코로나 이후에 22.6%만 뛰었습니까? 경기도는 50% 이상 뛰었어요. 제 말 틀렸나요? 경기도 50% 이상입니다. 지방도 그런 데 많아요.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뛰고 있죠. 자, 부동산 자산 폭등, 실질 주택 보급률 남아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금융 불균형이란 말이 그거예요. 너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여기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산의 평균치입니다. 파란색이. 근데 부동산이 1등이야. 오히려 주식도 엄청나게 뛰었는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주식이에요. 이거 회색. 별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택 보급률이 몇 %일 것 같아요? 110.2로 꾸준히 올라가요. 지금 서울 100 안 된다고 하는데 100 넘었습니다. 왜 100이 안 돼요? 지금 뺄 거 다 빼버렸으니까 그렇지. 왜 뺍니까? 원룸도 다 포함시켜야죠. 그건 집 아니에요? 그리고 꼭 100이 돼야만이 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실질 주택 보급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지금 이제 분양을 해도 안 될 판이야. 물론 새 아파트 때문에 분양을 하는 건데, 이제 남은 것은, 남은 주택은 남아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자, 이제 국토형 이사대책 10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률 6.4% 국토연구에서 하락할 것이라고, 특히 공급 물량 때문에 얘기해 보세요. 자, 2021년은 입주 물량이 적어서 일시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여기 공급 보세요. 이거 서울입니다. 엄청나죠. 연평균 11.3만 호로 평균치를 웃돌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몰려있느냐. 2021년에서 27년 사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26, 7이 바닥이, 25, 6, 7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공급 물량. 수도권도 보세요. 자, 지금 21년만 놓고 본다면 좀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26, 5, 6, 7 보세요. 지금 뭐 엄청난 3기 신도시 물량이 막 폭탄처럼. 이거 지금 소화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 전국 아파트 변동. 이제 과거 한번 보자고. 자, 이게요, 0입니다. 여기가 0인데, 2008년부터 이렇게 갖고 쭉 내려오네요, 서울. 다 여기 마이너스 쭉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부울경은 17년부터 19년까지. 여기 보세요. 이게 0이에요. 계속 마이너스네요. 부산, 울산, 경상도 다 어디 할 것 없이 다 폭락을 했네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 지금 기간 보세요. 거의 4년, 5년 떨어졌죠. 5년. 여기는 거의 3년, 4년 떨어졌죠. 이렇게 길게 떨어진다고요. 자,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우리가 몰아칠 수도 있어요. 분명 지금 잡아야 할 아파트도 있기는 하지만 50%에서 100% 폭등한 아파트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중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사려는 사람도 없지만 부동산 상승 기대감으로 매물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거래 절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